음식이 좋으면 약이 필요가 없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약이 소용이 없다고요. 건강한 100세를 위한 채널 원더풀 원더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능약 인증이 김지아 원장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지은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지난 첫 번째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저희한테 푸드 알러지 테스트가 뭐냐 궁금하다,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네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우리가 기존 알러지 검사는 마스트 검사라고 해서 1형 알레르기 반응, 타입 1 알러지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무글로불린 E랑 관련된, IgE랑 관련된 알레르기를 측정하는 검사예요. 이제 특정 항원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고, 보통 그 항원들이 대표적으로 꽃가루라던가 진드기, 그리고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고, 실제로 거기 알레르기 반응이 양성인 분들은 그 항원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반응, 두드러기라던가 아나필락시스 이런 반응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에서 그 항원이 양성이 나왔으면 그 항원은 무조건 증상이 있는 분들은 회피를 해야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인 푸드 알러지 검사, 이뮤노글로불린 G4, IgG4랑 관련된 항체 항원들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한 90가지 음식에 대해서 혈액으로 직접 검사를 해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 항원에 대해서 노출됐을 때 그게 한 지연성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한 2시간에서 71시간까지도 알레르기 반응이 늦게 나타날 수 있어서 보통은 그 음식에 대해서 뭔가 불편감이 있는데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음식들에 대해 양성이 나오고 또 이제 환자분이 실제로 증상이 좀 연관이 있으면 그 음식들을 이것도 같이 좀 회피를 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긴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IgG4 항체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자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항체가 없어져서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이 이제 푸드 알러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과 분명히 장 증상이라던가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라던가 뭔가 좀 설명되지 않은 증상들이 있는데 푸드 알러지 검사에서 많이 양성이 나온 분들은 설명을 좀 다르게 드리긴 하거든요. 특히 그 검사 수치 자체가 높게 나온 분들, 이제 단계가 예를 들면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높게 나온 음식들은 어느 증상이 확실히 있는 분들에게는 좀 제한을 철저하게 좀 해보는 걸 말씀을 드려요. 내가 IgG4 푸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나왔던가 소고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안 먹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항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딱 6개월만 참으면 이제 맨 밑에 단계부터 하나씩 추가를 해서 다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괜찮다, 희망적이다라는 말씀 너무 드립니다. 걱정할 필요는 네네네네. 푸드 알러지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장 질환이 있으신 분,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장세포들이 원래는 이제 서로 깍지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장세포 간 결합이 예를 들면 이제 밀가루예요. 밀가루의 글루텐에 대한 이제 민감성이 있는 경우에 글루텐이 이 장세포의 어떤 수용체에 갖다 붙어요. 그러면 조눌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그 조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리모컨 같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조눌린이 리모컨처럼 딱 눌러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벌어져요. 자, 그러면은 장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막 새어나가겠죠. 장을 지나가는 애들이 보통 어떤 애들일까요? 노폐물이라던가 좋지 않은 애들, 아니면은 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소장이 흡수해야 할 중요한 영양소들이 막 새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영양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혈액을 막 돌아다니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설사도 이 장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느슨해지면서 설사도 하고 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리터블 바이올 신드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가 장트라볼타다. 저 맨날 장트라볼타, 장트러블 있으신 분들 장트라볼타다 이랬을 때는 한번 해봐. 그리고 또 피부 질환, 또 여드름
맨날 여드름 반복하시는 분들, 아토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머리가 맑지 않아요. 항상 브레인 포그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 피부 문제라던가 이제 머리가 맑지 않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상했던 건 없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쌀 나오는 경우인데, 쌀 나오면 저 뭐 먹어요? 그러면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검사를 하면 뒤에 이제 추천 식단까지 다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드시면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예요. 밀가루, 계란, 우유. 네,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밀가루, 계란, 우유가 왜 흔하냐면은 대표적인 염증 물질이에요. 염증 일으키는 물질이고,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는 절대 먹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경우 유전자 조작 식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방부제도 많이 사용을 하고, 미국산 밀 같은 경우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나머지 두 개, 우유와 계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계란 같은 경우도 난각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 번호를 보면 동물복지라 그러죠. 이런 따닥따닥 닭장, 정말 조그마한 닭장 하나에 이제 닭 한 마리 넣어놓고 계속 알을 낳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동물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낳은 아기 같은 경우는 3번, 4번이에요. 근데 조금 닭을 방목을 하고 편하게 목줄에서 키운 경우에는 난각 번호가 끝에가 1번이나 2번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드시면 되는데, 대부분 나가서 외식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그냥 막 먹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예, 그냥 차라리 먹지. 저는 입에도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계란을 아예 안 먹어요. 계란, 우유, 밀가루는 안 먹어요. 푸드 알러지 검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음식이 좋으면 약이 필요가 없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약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만 좋은 걸 먹어도 약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약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음식이 나쁜 걸 먹은 경우에는 약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기능의학에서는 먹는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건강에 관심이 많고, 나는 건강한 100세를 살고 싶다, 암 환자다, 나는 좀 평소에 면역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유기농으로 집에서 손수해서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